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 0.04포인트인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8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상승한 이유는 지표에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던 부분 정도 외에는 없고요. 오늘은 오히려 그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다는 게 매우 특이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는 0.13%네 0.13%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3bp 정도 급등을 했어요. 이유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시장의 모습,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른 것은 2020년도에 그 대선이 있었죠. 그때 대선 결과를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뒤집기 시도로 어떤 혐의가 있었어요. 그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재판이 올해 대선이는 11월 그러니까 11월 전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작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대선의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트럼프 당선이 더 커지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어저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들이 우리나라는 올랐잖아요. 미국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종목 싹 내려갔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다 내려가고 오히려 화석에 관련된 주식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 했던 게 뭐냐면 셀프 감세였습니다. 셀프 감세. 그래서 자기 세금 1억 달러인가 얼마 줄였죠. 이번에도 대규모 감세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대규모 감세.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결국 대규모 재정 적자가 이루어질 거고, 대규모 재정 적자가 결국 고금리를 장기화시킬 거고,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올랐다, 이런 식의 해석이 좀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되면 대규모 관세를 추진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가속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금리 못 내리죠. 결국 미국의 금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기에 금리를 미리 연준이 선점하는 거죠. 제롬 파월이 연임을 위해서 9월에 한번 내리고, 대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안 돼서 내리거나 하는 방법, 아니면 제롬 파월이 9월에 한번 내리고 트럼프가 돼서 못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를 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거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시장이 당선되고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지만, 현재로서 예측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7월이니까요. 선거까지 7, 8, 9, 10, 11 5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금리 9월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5% 정도 상승을 한 것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도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갔죠.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에서 테슬라가 5%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달러가 어제 끝난 게 아마 1380원 정도에 제 기억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380원 원달러가. 한번 볼까요? 원달러가 제 기억으로는 1380원 정도에 끝난 걸로 제가 합니다. 79원에 끝났고요. 어저께 장중에 1384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시 1383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화도 1160이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우려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다우와 나스닥을 봤을 때 다우는 0.04포인트 올라 0.11포인트 올랐으니까 이제 제자리 걸음한 거고요.
어저께 0.12 내렸으니까 이거 업데이트 안 된 겁니다. 어저께 내린 거를 다시 돌린 거에 불과한 거고요. 나스닥은 0.83% 올랐죠. 나스닥은 0.8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빠졌던 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제자리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이 제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장을 영향을 받을지 원달러의 영향을 받을지, 요즘 원달러가 주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원달러가 오르면 결국 주가도 조금 소강 상태 이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연기금이 대형주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1조를 팔았고요. 6월 달에는 7천억을 팔았는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을 매매했답니다. 좀 아쉽죠.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팔면 시장이 뭐 외국인이 사기만 한다고 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하죠. 이번 주 5일날 금요일날 아시겠지만 그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조 2천억에서 하단 8조 2천억, 그다음 8조 4천억 이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론은 벌써 HBM 납품을 시작했는데 3죠. HBM 3를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안 되나? D램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있거든요. 이게 HBM을 만드는 방법이 D램을 수직으로 세워서 만든 거라거든요. 그러면 D램의 강자인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정말 기술 유출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뭐 근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로서는 자기의 길을 가야죠. 제가 볼 땐 CXL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GPU와 CPU를 병합해 가지고 쓰는 기술이거든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하고 용량도 엄청 커진다고 하죠. 그쪽으로 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저께 뉴스가 나온 건데요.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답니다. 와,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면 저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가 창사된 지가 1969년인가요?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 이후로 상사 처음으로 파업을 합니다. 무임금 문호동? 네, 이걸 주장하면 파업을 한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담당 CEO가 전영현 부회장으로 바뀌었죠. 그가 뭐 설득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네요. 8일부터랍니다. 8일부터. 그러니까 실적이 삼성전자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죠. 8일이면은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삼성전자 파업이 들어간다. 야,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고달플 텐데요. 좀 아쉽네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고달픈 상태에서 파업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장에 중요한 오늘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첫날 거래됐는데 일단 2,800원 넘겼습니다. 2,800원 넘는데 엄청 싸움을 했습니다. 어저께. 어제 코스피가 2,804에 끝났죠. 여기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6월 20일 날 2,811을 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2,800을 4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어저께 기관과 외국인이 샀어요. 소폭 샀어요. 기관. 근데 기관은 정말 이상하죠. 그렇죠? 기관은 그 전날 1조 1,000억을 팔았는데요. 이틀 동안 2,400억 사서 주가를 꼬르는다. 그러면 도대체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조를 팔아서 못 올라가게 해놓고 2,400억으로 사는 매매는 조금 손실이지 않을까요? 물론 뭐 종목별로 이렇게 잘 편중을 시켰다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굉장한 손실의 매매를 좀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계속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